안녕하세요. 지효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내신 대비 시험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파트, 유형들 혹은 변별력 있는 심화 유형들을 같이 정리해 보는 시험 특강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항 분포와 관련된 개념과 유형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요, 먼저 개념 강의를 듣고 쌤과 함께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하면서 내신에 나오는 유형들 그 핵심들을 짚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시작해 보죠. 자, 우선 이항분포 관련된 개념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항분포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멘트를 좀 기억하시죠. 뭐였냐? 바로 횟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n번 중 x번 일어난다 이렇게 일어나는 횟수가 나오면요. 이거 이항분포 문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일어나는 횟수는요. 바로 0번부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몇 번까지 바로 n번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였죠. 이해가시죠? 물론 횟수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바로 개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n개의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불량품이 x개 나온다. 이렇게 개수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n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합격한 사람이 x명입니다. 이렇게 인원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횟수든 개수든 인원수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멘트가 나온다면 이항분포구나 라고 문제를 우선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항분 보니까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그래요. 바로 나오셔야죠. BMP 이렇게 해서 N은 총 시도 횟수, P는 한 번 시도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뜻한다라는 거였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BMP 써놓고 나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들 일어나는 횟수의 평균을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가 MP입니다라는 거 공식으로 알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분산을 물어보겠죠. 분산은요, 바로 MPQ다라는 공식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준 편차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루트 MPQ다라는 거 기본적인 세 가지 공식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됐죠? 자, 그런데 바로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면 NP일 텐데 평균 구하세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일어나는 횟수가 멘트로 나오거나요. 혹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 이항분포에서 요 x라는 거는 일어난 횟수, x번 일어날 확률 이렇게 리딩 읽어주실 거죠. 그러면 n번 중 x번 일어날 확률이란 건 그래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ncx의 p의 x승 그리고 q의 n-x승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BMP를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멘트로 나오든 아니면 이렇게 확률에 대한 식으로 나오든 여러분들은 이거 이항분포네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쌤이 개념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항분포는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분포표로 나타내는 건데 표를 필요 없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식화시켜서 기억하는 것이었다. 라는 거였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평균 구하세요를 돌려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즉 변수의 확률 곱하기 더하기였죠. 변수의 확률 곱해서 더하기입니다. 자, 근데 이 확률 자리에 뭘 쓸 거예요? 그래요. 앞서 봤던 이 독립시행 확률이 딱 나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x예요. 바로 0서부터요.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한다면 바로 시그마 xp 이렇게 해당되는 거여서요.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평균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같은 말 뭐죠? 그래 기대값 구하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 분산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요. 자,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분산은 우리는 제평평제 기억하시죠? 제곱의 평균에서요. 평균의 제곱 빼는 거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제평 빼기 평제.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요. 평균의 제곱 빼는 거였어. 자, 평균은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 바로 요 시그마를 써서 자, x 제곱에다가요. 확률이죠. 우리 요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x의 0서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면 바로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자, 요 등식에서 이 평균의 제곱을 이항만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분산해서요. 바로 이렇게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파악만 했으면 분산 같은 경우는 MPQ로 구하면 되는 거고요. 평균은 MP라고 나오니까 그거에 제곱해가지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 다음 또 뭘 물어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바로 요 확률에 대해서 범위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거야. 쌤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주사위 6이 나오는 횟수. 자, 그런데 주사위를 60번 던진다고 해보죠. 자, 주사위를 60번 던졌을 때, 자, 60번 중 6이 X번 나온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럼 BMP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B, 자, N은 총 시도 횟수 60이고요. 자, 주사위 6이 나올 확률은 그래 6분의 1에 해당될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뭘 물어볼 수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평균, 분산, 뭐 표준 편차 다 물어볼 수 있죠. 굳이 구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볼 수 있는 네 번째는요. 이런 식의 표현을 물어볼 수 있어요. x가 일어난 횟수였는데 바로 10번부터 12번까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률 구하세요 라고 주어질 때는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독립시행 확률로 바로 구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정규분포 이용해서 마무리하냐 아니면 이거 독립시행 확률이냐 이걸 구별하는 건요. 그냥 내신 문제 옆에 보면 표준 정규분포 나타내는 Z가 있으면 정규분포로 가가지고 해결하는 거고요. 그 Z가 없다 그럼 그냥 독립시행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자, 이거는요. 일어날 횟수가 X니까요. 10번 일어날 확률 또는 11번 일어날 수도 있죠. 또는 12번 일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자, 여기요. 우리는 한 번 일어날 확률 6분의 1이니까요. 자, 10번 일어날 확률은 60C 10에 바로 6분의 1에 10승 그리고 6분의 5에 그래요. 바로 50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11 확률은 60C 11에 바로 6분의 1에 11승 그다음에 6분의 5에 자, 우리는 49승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마찬가지 이렇게 60C 12 이렇게 해서 6분의 1에 우리는 12승 곱하기 자, 6분의 5에 48승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갔나요? 혹은 어떻게 할 수도 있냐? 그러면 이거를요. 표준화시켜서 가는 방식도 있더라. 그러면 그건 Z표가 있을 때 이야기죠. 그때는요. 요 BMP를 바꿔주셔야죠. 정규분포로 N, M, 시그마 제곱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라고 했을 때 이 m은 평균이니까요. 바로 MP 계산해 주시면 되죠. 60하고 6분의 1하고 곱해서 여기가 10이 들어가겠고요. 자, 그럼 분산 따로 구해보자면 분산 MPQ 6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접근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약분하면 지금 10이었고요. 10에다 6분의 5를 곱하는 거네요. 자, 약분해 볼까요? 이렇게 돼서요. 3분의 바로 25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루트 3분의 5 바로 요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요 값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바꿔주는 거였죠. Z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0을 표준화시키면 10에서 평균을 빼고 그래요. 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바로 표준화되는 거였죠. 이게 Z라는 변수로 바뀌는 거였고요. 12도 마찬가지로 표준화시켜서 갈 수 있겠다. 쌤이 그냥 적당한 예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 좀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자, 원래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또 얘도 준비해 봤으니까요. 같이 풀어보면 되겠죠. 자, 이제 12에서요. 10을 빼는 거였죠. 이렇게 빼고요. 우리는 여기요.
자, 얼굴에다 쓰게 되네요. 자, 여기다 루트 3분의 5. 지호야 미안하다. 그냥 얼굴 좀 빌리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 값이 좀 간단하게 나올 것이다. 쌤은 그냥 예를 들은 것 뿐이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정리 좀 해보죠. 어쨌거나 평균을 물어볼 수 있겠다. 또 분산을 물어볼 수 있겠다. 표준편차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관련된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 나왔을 때 우리는 뭘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고, 이렇게 확률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렇게 독립시행 확률로 일일이 구할 수도 있고, Z표가 있으면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되는 과정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기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로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이런 거죠. 그냥 x의 평균 EX 그러면 MPQ인데요. MP죠, MP 정정합니다. MP인데 이거 말고요. 이런 식으로 3의 X승의 평균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요. 바로 변수의 확률 곱해 더한 게 평균이었죠. 변수가 x가 아니고 지금 3의 x승일 뿐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x번 일어날 확률인 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곱해 주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변수고요. 요만큼이 확률입니다. 그래서 x의 0서부터 n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지수가 이제 x인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어 주시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3p 요거의 x승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 요 ncx부터 먼저 쓸게요. 자, 보세요. 자, ncx. 자,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3p의 x승 이렇게 되고요. q의 n-x승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x의 0서부터요 n까지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풀죠? 라고 한다면 그래요. 요 식이 바로 이항정리라는 거. 3p하고요 q를 두 개의 항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여기 있죠. 식의 차수 n차식이었습니다.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x에 0 대입하면 0창 상수항부터요. 1 대입하면 1창, 2창에서 n차항까지 나열한 거였다. 그래서 이렇게 p하고 q 값 대입해서 푸시는 과정입니다. 자, 외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풀이해 가는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가는 거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유형인데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값이 이거가 최소일 때 이 a의 값을 구하시오. 또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내신 유형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최소일 때 a 값 결론부터 이야기하죠. a가 바로 평균입니다. 그래서 a 값이 평균일 때 바로 최소가 되는구나. 그때 최소값은 뭡니까? 그러면 분산이에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 안에 있는 2차식을 전개해 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에 해당될 거고요. 자, 이건 우리는 평균의 성질에서 분리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2a 2x 더하기 a제곱. 자, 이렇게 전개하고 나서는 a를 변수로 봐주고요. a에 관한 2차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럼 a의 개수가 마이너스 2ex죠. 이렇게 요게 이제 개수라고 생각해 보시죠. 거기다가 2x 제곱까지요. 이렇게요. 자, 그럼 a에 관한 2차식에서 최소 구할 때는요. 2차 함수라고 생각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의 절반 이렇게 들어오겠고요.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전개해 보면요. 요 2x의 제곱을 없애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없애주세요. 그런 다음에 원래 있는 요 값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표준형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럼 요 이차 함수는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요. 여기 꼭지점 a가 바로 2x일 때 최소값을 갖겠네요. 그게 바로 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뒤에 있는 거 좀 봐주세요. 이 뭐예요? 자, 제곱의 평균에서요. 평균의 제곱 빼는 제평평제 이게 바로 분산인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분산이더라. 그래서 쌤이 결론을 이야기한 거야. 요 a가 뭐일 때 평균일 때 최소값 vx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이멘트가 딱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요 A의 값 구하세요. 그럼 뭐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냥 MP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BMP라고 먼저 체크해 놓으셨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최소값 구하세요. 그럼 최소값은 뭐다? 그래요. MPQ가 바로 답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참고적으로 또 하나요. 우리는 분산을 계산할 때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다. 재평평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정의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의는 어떻게 되죠? 편제평 이렇게 나오셔야죠. 편제평,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요. 편차라는 거는 성적으로 따지면 내 성적에서 평균을 뺀 평균과의 차이가 편차였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바로 우리는 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식이 나왔을 때 이게 편차의 제곱 평균이어서 분산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x 마이너스 자 m 요거에 이렇게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i번째 이게 변수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i번째 변수에서 평균 빼가 이게 i번째 편차 거의 제곱이죠. 거기다 뭘 곱해요? 바로 평균을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i라는 게 뭐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0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1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뭐 이항분포라면 0서부터 시작해서 뭐 n까지로 끝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다. 이거랑. 여기가 편차고 편차의 제곱에 확률 곱해 더한 거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게 다 뭘 의미한다? 바로 분산을 의미한다라는 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라고 한다면 꼴이 똑같죠. 보세요.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요 A 자리가 뭐면 M이 되는 케이스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A 자리가 요 M 평균이 될 때 이게 최소값을 갖는다까지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자, 7번째죠. 자,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시켜서 가는 문제들은 반드시 100% 출제가 됩니다. 안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항 분포를 가지고요. 정규 분포로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정규 분포 파트에서는 정규 분포로 시작해요. 문제가. 그런데 이항 분포로 마무리해서 이항 분포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혹은요. 이항 분포에서 분명 시작했는데 정규 분포로 문제가 빠집니다. 그랬다가 정규 분포를 해석하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이항 분포로 돌아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도 있어. 이 유형들 다 살펴볼 거야. 원리만 알면 유형들 다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그냥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이 개념들 따라가는 연습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직접 문제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이 첫 시간 이렇게 해서 꼭 필수적으로 이항분포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 있죠. 개념들 쭉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이 개념들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또 직접 풀어봐야 또 머릿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시험에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이 쌤이 정리해 준 개념과 관련된 유형들을 좀 풀이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뵙도록 하죠.